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몰입에서. 몰입도를 올리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행위를 해도 되는데 이제 행위는 지치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또 계속 이제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과소평가해가지고 몰입도를 많이 못 올려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그 뇌과학적인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시냅스의 공간적 가중과 시간적 가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경과학에서. 먼저 이제 시간적 가중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temporal summation인데 이제 시냅스가 프리시냅스, 그러니까 시냅스 전, 요 시냅스 전 EPSP는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EPSP. 그러니까 이 EPSP가 커야 이제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링이 일어나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액션 포텐셜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런데 작은 자극이라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연속해서 들어오면 그 자극이 커져서 그 다음 시냅스의 그 파이어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냅스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파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작더라도 연속해서 생각하면 자극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자극이 작더라도, 그게 게임처럼 자극이 크지 않아도 연속해서 생각하면 자극이 커지는 겁니다.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의 공간적 가중이라는 건 뭐냐면 자극이 작은 거예요. 자극이 작은데 이게 여러 시냅스에서부터 와.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작은 자극이 오면 그러면 자극이 커져서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파이어를 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몰입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시냅스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많은 시냅스들이 이제 자극을 보내니까 이제 자극이 강해지는 거예요. 시냅스의 시간적 가중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 몰입도가 올라가면 이제 쉬워지는 거가 굉장히 다량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몰입의 신경과학적 그런 근거고요. 실제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효과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이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더 몰입도를 올릴 수 있을까 간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표법과 화학을 공부할 때 한 번씩 느꼈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과목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열중하는 정도였다가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달라지죠. 점점 몰입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었습니다. 저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몰입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몰입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과하다 싶을 만큼 생각을 계속했는데 공부가 끊어지는 게 싫어서 점심도 방으로 들고 와서 먹었습니다. 가족하고 먹으면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분에 아침부터 운동을 하기 전까지 7, 8시간을 한 템포로 공부할 수 있어서 낮 시간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배운 것들을 되새기면서 잠들기 전에도 반드시 공부한 것을 되새겨야 돼요.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디자인 보호법을 2번인가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에서도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예전 변리사, 지금 바로 전에 변리사 시험 준비한 학생이 아니고 그 예전에 준비했던 학생인데 쉬지 않고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하루는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가 저에게 넌 친구도 안 만나고 놀지도 않고 늦잠도 안 자고 쉬는 날도 없고 컴퓨터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뭐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니까 그냥 그런 걸 다 안 하고 공부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쉬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잘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자기도 놀란 거죠.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은 너무나 좋고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6년째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움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 합격해서 저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몰입한 지 31일째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면서 어색합니다. 휴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휴식 없이 계속 공부해오는데도 지겹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다니요. 그러니까 쉬면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몰입은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다 뭐 고시 공부하는 애도 일요일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 뭐 다 얘기해. 근데 몰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몰입도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떨어뜨리면 다시 몰입도를 올려야 되고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휴식이 필요하면 선잠을 자는 거예요. 선잠은 몰입도를 올리죠. 그래서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휴식 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고 지겹지도 않고 행복하기까지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법고시생인데 이 학생도 여러 번 떨어졌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지고 포기하고 이제 회사에 갔다가 다시 또 사법고시를 준비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몰입도를 잘 못 올려서 제가 이제 전화로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몰입도를 못 올리는데 이제 점검을 했어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했더니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로 카톡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몰입도를 못 올라가나 했더니 이제 카톡 때문인데 저번 주에는 교수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몰입도가 중상 정도이고 몰입도를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그간 제 생활을 되돌아봤는데요.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제 손에 무심코 들려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간 카카오톡 목록을 살펴보니 친구들과 잡담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 없이 인터넷 서핑한 흔적도 많았고요. 저는 그걸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요. 기껏 쉬지 않고 노력해서 몰입도를 올려놓은 것을 단숨에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려놓고 카톡하고 인터넷 서핑하면서 다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의 원리를 모르면 이제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피처폰에 유심 끼우기를 시도해봤는데 동생 말로는 후지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과감히 카카오톡부터 삭제해버리고 스마트폰 차단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의 핸드폰을 안 쳐다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몰입의 효과가 나타나죠. 생각보다 정말 변화가 컸습니다. 일단 행복감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 혼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나는 또 오늘 행복한 일을 하러 가는구나. 오늘은 내가 더 많이 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끔 친구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밥을 먹어요. 그때 계속 고시 공부한 내용을 얘기하면 몰입도가 안 떨어지는데 잡담을 하게 되면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잡담 같은 거 하면은 그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 시냅스가 비활성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와 함께 시험을 보고 밥을 먹으니 몰입도가 떨어짐을 느꼈고 바로 혼자 공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왔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몰입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우선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할 때에는 밥 먹으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 보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중간중간 잡담이 섞였고 그게 몰입에 크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밥 먹고 돌아오면 다시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랄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도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슴이 턱 막히는 거죠. 친구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하였으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행복한 마음은 가시고 괴로운 마음이 잔뜩 들더군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다시 혼자 공부하면서 다시 제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몰입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전히 공부 생각만 할 수 있었고 역시나 그 힘든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이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1초도 빠짐없이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페이스를 다시 찾아 규칙적인 생활과 매일 운동,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실천했습니다.
공부가 정말 잘 됐습니다. 꿀 같았어요. 항상 제 발목을 잡던 골칫덩어리 상법은 이순환 때 열심히 몰입한 덕분인지 실력이 쑥쑥 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공부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아지경에 이제 몰입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무아지경에도 빠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릴 정도로요. 근데 중간에 재밌다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바람에 갑자기 그 순간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선잠에 대해서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서너 번 정도 잠이 오는데 나름 그 패턴조차 규칙적이어서 언제 선잠을 청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후 4시쯤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쯤 공부를 하면 잠이 오는데 그때 자는 잠은 집중력에는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고시생인지 합격생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죠? 합격생인지 고시생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2007년 3월에 대학 새내기가 된 시절 그때 숨 쉬는 것조차 행복했고 길만 걸어도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때랑 유사한 기분입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하는데도 합격을 할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합격 그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입하는 수개월의 과정도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이 학생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